안녕하세요. 전기술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기술사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 좋은 글씨체가 중요한지, 그리고 만약에 나쁜 글씨체를 가지고 있으면 떻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끝으로 답안 작성과 관련된 몇 가지 오해와 진실을 조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요. 어느 구독자님이 이제 선물을 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박정우님이라는 구독자분인데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다는 그 댓글도 좀 자주 달아주셨는데 그 121회 때 합격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종목은 토목기술사와 토목품질시험기술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합격하시고 이번에 그 서브노트하고 기출문제 풀이집을 이렇게 손수 만드셨어요. 좀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저한테 초안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는 보시면 이제 답안 맛집이라고 해서 그 서브노트 손수 이렇게 작성한 서브노트고요. 하나는 이제 기출 맛집이라고 해서 이제 기출풀이, 기출풀이를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구독자님이 정성스럽게 만들었고 또 어떤 저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배포하지 않고 소중하게 잘 간직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기념비적인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네이버 밴드도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 밴드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무작정 따라하기입니다. 토목기술사나 토목품질시험기술사를 준비하시는 분은 한번 가입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쁜 손글씨라면 감성의 전달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럼 기술사 같은 시험은 예쁜 글씨라면 더 유리할까요? 기술사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요, 좋은 글씨, 나쁜 글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쁜 글씨는요, 유리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 불리하지는 않다고 봐요. 나쁜 글씨는 때에 따라서 불리할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러니까 나쁜 글씨긴 한데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는 필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무슨 글자인지 알죠. 왜? 자기의 필체니까. 앞뒤 문맥을 봐야지 이게 무슨 글자였구나라고 유추해낼 수 있다면 조금 계산을 해야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답안 채점할 때 채점자가 많이 불편하면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답안을 작성하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팔에 이제 힘이 빠져서 글씨체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이제 시험 시간 종료가 다가오면 급한 마음으로 좀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글자를 날려 쓰기 시작하면서 또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채점하시는 분들도 그 정도 상황을 이제 이해를 하시거든요. 자, 그래도 글씨를 날려 쓰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글자인지는 최소한 알 수 있게 좀 작성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추가로 말씀드리면 시험 종료 시간이 다가올 때 좋은 글씨체를 유지하면서 써야 될 내용을 좀 덜 쓰는 것보다 좀 날려 쓰더라도 써야 될 내용을 많이 쓰는 게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글씨체가 안 좋은 분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독성이에요. 그러니까 채점자들이 답안을 보고 채점을 할 때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답안을 작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겠죠. 자, 그런데 가독성을 좋게 하는 방법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글씨체로 글씨를 빼곡히 채우는 것보다 적절하게 표와 그림을 잘 배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답안지 한 페이지에 채점자분이 봤을 때 약간 입체감이 느껴지고 뭔가 글씨체는 별로지만 좀 정돈되고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답안이라면 편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제목, 소제목, 그 다음에 들여쓰기, 띄어쓰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연구를 하시면 좀 짜임새 있는 답안이 되거든요. 자, 그럼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먼저 필체가 좋지 않는 사례인데요. 보시면 자, 글자의 모음에서 세로로 긋는 모음 있죠. 그 세로로 긋는 모음이 일률적이지 않음을 볼 수 있어요. 어떤 것은 90도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어떤 것은 좌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고요. 어떤 것은 우측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요. 수직이든 좌측이든 우측이든 전부 일률적으로 방향이 같아야지 좀 보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같은 글자가 좀 같다는 느낌이 약간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를 못 쓰더라도요, 같은 글자는 같은 느낌이 나게 좀 하면 괜찮거든요. 그리고 각 글자 하나하나마다 차지하는 그 공간의 분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폰트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죠. 어떤 것은 좀 크고 어떤 것은 좀 작고 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름 좀 적정한 여백이 들어가 있고요. 또 글자 판독에는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괜찮거든요. 자, 이 내용만 가지고 약간 개선을 권장드리면 대분류 소분류를 하는 번호나 기호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필체가 좋지 않은데 중분류를 한글로 가나다 이렇게 하셨는데 차라리 로마자로 1, 2, 3을 하든지 혹은 숫자로 1, 2, 3 혹은 괄호 1, 2, 3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 자체가 전부 이제 글자로만 채워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표나 그림을 적절하게 삽입을 해서 조금 가독성을 좋게 만들면 좋지 않은 필체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필체가 안 좋은 경우에는요, 우선적으로 폰트의 크기를 일률적으로 통일성 있게 맞추고요. 그 다음 각 글자마다 단어를 이루는 글자의 간격을 한번 좁혔다가 조금 띄웠다가 이런 식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또 띄어쓰기 간격도 한번 적절하게 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한번 작성해 보시고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물어보고요, 좋은 평가를 받은 버전을 선택해서 본인의 필체를 최대한 가독성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필체가 좋은 샘플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로로 긋는 모음이 다 일률적이고, 그리고 같은 글자가 반복적으로 나와도 그 모양이 통일되어 있는 느낌이 들죠. 자, 그리고 폰트의 크기가 일정하니까 전반적으로 괜찮게 보이는 거죠. 자, 그 다음 샘플입니다. 원가 계산서를 작성하라는 문제를 푼 샘플인데요.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뭐 필체가 나쁘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글자 판독이 난해한 그런 샘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국가는 당나라를, 자, 이런 글자로 보이죠.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문맥을 따져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뒤에 내용을 읽어보면 앞에 부분이 국가는 당나라를 이런 내용이 아니고 국가를 당사자로 이렇게 판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맥을 보고 판독이 되는 글자, 자, 글자 판독이 난해한 필체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샘플도 보면 전부 글자라면 채워져 있는데요. 4번 비목별 가격 결정의 원칙, 이 부분을 표를 좀 작성해서 깔끔하게 좀 강조를 하면 훨씬 괜찮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샘플입니다. 필체가 나쁘지 않는 샘플인데요. 자, 문제 중에 콘크리트 타설 순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자, 여기 샘플 부분만 보면요, 자, 2번 콘크리트 타설 순서라고 해서 그림과 함께 순서를 아주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물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자를 대고 그림을 그릴 여유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질문에 대해서 그림으로 나타내고, 또 설명도 지금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잘 서술을 하였어요. 자, 여기 샘플을 보면 대제목 분류를 로마자로 한 그런 특징이 보이네요. 자, 이 샘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콘크리트 다짐 및 다짐 장비의 종류를 표로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핵심적인 부분을 좀 가독성 있게 표현을 한 거죠. 자, 끝으로 앞서 소개시켜드린 구독자님의 서브노트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면 문제가 흙의 전단 강도 시험 방법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가독성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주요 질문이었던 시험 방법과 시험 방법의 특징, 이 부분을 굉장히 좀 가독성 있게 잘 정리를 한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죠. 자, 답안 작성에 있어서 글씨와 관련된 오해와 진실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펜 굵기는 1.0mm 이상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통상 좀 있긴 한데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보통 이제 굵은 걸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좀 뚜렷하고 눈에 이렇게 잘 들어오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필체가 안 좋은 분들이 1.0mm나 1.6mm 같은 펜으로 글씨를 쓰다가요, 이렇게 굵기가 굵은 펜은 쓰다 보면은 잉크 찌꺼기가 금방 나오거든요. 답안지에 번진 잉크 찌꺼기 때문에 더 지저분하게 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제 굵은 펜을 선택하시지는 마시고요. 자,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답안 작성 연습을 할 때요, 여러 가지 굵기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다른 분들에게 한번 검증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괜찮다고 하는 그런 괜찮은 의견이 많은 그런 펜 굵기,
그것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저는 예전에 0.7mm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글씨를 크게 쓰면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자, 이런 말도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글씨를 못 쓰는 분들은 오히려 글씨를 한번 좀 작게 써보셔서 글씨를 크게 썼을 때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만약에 글씨를 작게 썼을 때 더 느낌이 좋으면 글씨를 굳이 크게 안 써도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앞서 한번 언급한 대로요, 글자와 글자 간의 간격, 그리고 띄어쓰기 간격, 이런 것을 한번 조정을 해보시고, 자, 글씨도 크게 써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작게 써서 작성을 해보시고, 다른 분들에게 검증을 받으셔서 정말 이렇게 괜찮은, 그런 평이 좋은 그런 방식이 선정이 되면 그렇게 유지하시면 될 거예요. 자, 끝으로 남자 같은 글씨여야 한다, 또는 어른 같은 글씨여야 한다, 이런 말들도 있는데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최대한 가독성 좋게 답안을 작성하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글씨체가 나빠도 시험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어쨌든 최소한 무슨 글자인지 판독할 수 있는 글씨체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글씨체가 나쁘면 가독성 좋게 답안을 꾸미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